어떤 잘못을 했든 다음부터는 장모님이 시키신 일 정확하게 해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물었지 앞으로의 각오나 듣자고 했어? 왜 사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두 번 말하게 해? 이렇게 대충이라고 내 딸 치료비 받으려는 거야? 이럴 거면 애초에 뭐든 하겠다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애초에 자네 같은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변변치 않은 놈을 가르친다고 제대로 일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아니, 그래도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왜 못해?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고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려? 걔는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하기야, 유정이 걔가 어릴 때부터 지 아빠 닮아서 이상하긴 했지. 제가 잘못한 심부름으로 시작한 잔소리는 또다시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의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모님의 기분을 맞추려 잘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만 단점을 자던 중에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는 장모님의 잔소리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그런지 쏟아지는 잠을 못 참겠더군요.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난 소리와 함께 제 볼에서 화끈거림이 느껴지며 잠이 달아났습니다. 눈꺼풀이 잠긴 제 얼굴을 본 장모님께서 제 뺨을 때리신 거죠. 자네, 부모 없어서 그리 행동하나?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졸아. 이제 편해질 대로 편해져서 화를 내는 내 소리가 자장가같이 들려. 이 고아 새끼가 어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야, 너 내가 꼬박꼬박 사위 대접해주니까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 못 배운 놈한테 교양 있게 대해주니까 아주 막 나간다 이거지? 너 능력도 없어서 내 딸 책임지지도 못하는 놈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장모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어? 너 내 딸 살리겠다고 돈 필요하다고 안 했어? 네 입으로 뭐라고 했어? 내가 치료비 도와주면 뭐든 하겠다며. 그런데 이렇게 쉬운 심부름도 못한 주제에 졸기까지 해? 야, 이제 그만할래? 너 내 딸 죽어가는 모습 봐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할 거야. 이게 정말 새벽에 사람 짜증나게 하네. 아, 이래서 근본도 없는 새끼들은 상대해주면 안 된다니까. 야, 됐어. 그만하자. 대화도 통해야 하는 거지. 동물 새끼만도 못한 놈한테 뭘 말하겠다고. 속 위에 경을 읽고 말지. 됐고, 너도 그만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찾아오지 마. 투잡 쓰리잡을 하든 아니면 네 장기를 팔아서 구하든 치료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가라고. 화가 잔뜩 난 장모는 또다시 인격적인 모욕을 하며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쫓겨나가면 정말 아내의 치료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말씀을 무시하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순간 잠이 너무 와서 참지 못해 감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제발 아내 치료비를 끊겠다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실수도 하지 않겠고 장모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잘못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몸으로 때울까? 이제 맞는 것도 익숙할 거 아니야. 오늘은 늦었으니 한 10분만 맞고 끝내자. 벌벌 기며 바닥에 딱 붙어 잘못을 비니 장모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자신에게 이렇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미 제 자존심과 인격 그리고 몸은 버린 지 오래였고 지금 당장은 아내의 치료비를 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현관 쪽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순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봤는데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 찍어버렸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았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였죠.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잡혀있던 딸아이가 장모에게 악을 쓰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욕해? 우리 아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겨우 12살밖에 안 됐지만 알 건 다 알아요. 할머니 목소리랑 말만 들어도 우리 엄마 생각 하나도 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괜히 우리 아빠 괴롭히고 싶어서 돈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낳기 전에는 내가 아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대신해서 할머니 때리는 거니 또 맞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아빠 그만 괴롭혀요. 뭐?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미쳤나? 그렇지. 결국 코아놈이 낳은 새끼이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거지. 아이고, 장서방 아주 든든하겠어? 저런 깡패 같은 자식을 둬서. 그래, 난 못된 년이고 내 새끼도 필요 없는 년이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만하자. 서로 더는 얼굴 보지 말자고, 영원히. 야, 너희 고아놈이랑 고아놈 새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빨리 내 집에서 더러운 발 떼고 나가라고! 화가 잔뜩 난 장모의 말에 당장 치료비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까보다 더 바짝 엎드린 채 용서를 해달라 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말씀처럼 제가 모자란 놈이라 벌어진 일입니다. 제발 이런 일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딸아이가 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딸아이도 엄마가 아프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지금 시키는 일에 100배, 아니 1000배 더 열심히 할 테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정말 장모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유종이 잘못될지도 몰라요. 매가 100대가 되었든 1000대가 되었든 간에 비명도 지르지 않고 맞겠습니다. 지금의 화가 풀리시는 만큼 때리세요. 제발 이렇게 빌겠으니 다른 건 몰라도 치료비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 장모님께 빌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팔에 자기 팔을 끼워 넣어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성인 남자다 보니 무릎을 꿇고 있어도 쉽게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도 자기 몸을 최대한 움직여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 그냥 가자. 아빠가 이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해. 저 못된 할머니 도움 없이도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 하지 말고 어서 가자. 저 마귀 할머니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지만 순간 딸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건지 딸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치료비가 끊기게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짧은 생각에 화가 났죠. 저도 모르게 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래? 너도 엄마 아픈 거 알잖아. 엄마 살리고 싶지 않아? 엄마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 아빠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왜 아빠를 방해해? 내가 언제 한별이 너한테 아빠 생각해주라고 했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러는 거야?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일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아이를 뒤로하고 계속 빌어보고 있었지만 이미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모에게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는 장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죠. 대문을 나서자마자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제서야
딸아이 앞에서 보였던 부끄러운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해졌죠. 한별아, 아빠가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우리 한별이 오늘 많이 놀랐지? 아빠가 화내서 많이 미안해.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울었던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들린 전화소리를 듣고는 한별이도 깨어났고 밖을 나서는 제 뒤를 밟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제가 현관에서 장모가 던진 옷걸이에 맞게 되었을 때 아직 닫혀지지 않은 현관문 사이로 들어와서는 저와 장모 사이의 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족들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가 제가 당했던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딸은 어른들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만 들키지 않으려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한별이가 제 휴대폰 속 내용과 통화를 엿들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찾아온 것도 장모에게 애꿎은 소리를 듣게 될 제가 걱정되어서 쫓아왔던 거고요. 딸아이에게 그렇게 못난 모습을 들킨 걸 알게 되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었죠. 아내 치료비부터 한별이가 보고 들은 상황까지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 싶었어요. 놀란 한별이도 걱정되었고 저도 너무 지치기도 했고요. 천근만근이 된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워 한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별이가 잡고 있던 제 손을 당기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사리 같은 손에 담겨져 있던 건 10,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하얀색 종이 한 장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한별아, 이게 뭐야? 아빠 주려는 거야? 응, 내가 아까 아빠한테 말했잖아. 아빠랑 내가 엄마 병 낫게 하는데 같이 해결하자고. 이제 나도 엄마 병 고칠 수 있게 일해서 돈 벌 거야. 이거 봐, 벌써 30,000원이나 벌었어. 원래 중학교 언니 오빠들부터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말해서 찌라시 붙여서 돈 벌었어.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도와줘서 받은 돈도 있고. 뭐? 그걸 한별이 너가 왜 해?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한별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다 다치면 아빠랑 엄마가 더 가슴 아프단 말이야. 아빠랑 엄마가 이야기 말해줬잖아. 가족은 뭐든지 함께 하는 거라고. 아빠 혼자 엄마 병 고치는데 노력하지 마. 나랑 같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내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아까 같은 일은 당하지 마. 하지만 딸아이의 갸륵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치료비로 인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제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딸아이가 자신의 손에 있던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더군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함께 OX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를 보며 딸에게 이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번 돈만으로는 한참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보려고. 아빠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돈 빌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우리 엄마 아픈 거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 근데 내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못 빌려주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모금 같은 걸 해볼까도 생각 중이야. 딸아이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자신의 엄마가 아프다는 것과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이 입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때쯤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또래와 다른 제 배경이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똑같이 평범하기를 바랄 겁니다. 부족한 건 뭐든지 놀림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점점 사춘기도 빨라진다고 하던데 불평불만을 해도 모자랄 집안 상황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준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 딸아이도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동하는데 어른인 제가 장모의 도움 하나 없다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싶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피해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 갇혀 몇몇 저와 친분을 가진 사람들을 빼곤 도와달라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거절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단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딸아이의 행동에 저도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별이를 재우고 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모든 행적을 종이에 적어내려갔어요. 고아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저와 잠깐이라도 스쳤던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죠. 그리곤 그들의 연락처 모두를 알아내어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던 고아원 원장 선생님, 시설을 떠난 후 처음으로 연락한 같은 고아원 친구, 저를 학창시절 괴롭히던 친구들까지 저와 스쳤던 인연이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도움을 부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아픈 뒤로 점점 손을 놓고 있던 장사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마련해야 했죠. 낮에는 장사를 하며 중간중간 돈을 빌려보려 전화를 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딸도 자신을 희생하여 엄마를 위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병원을 따라가주고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돕는 등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하던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도움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인연을 유지하던 것도 아니었고 다들 어렸을 때부터 제 사정을 뻔히들 알고 있으니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받은 차별과 괴롭힘으로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저지른 어린 시절을 사과하며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제 사정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계좌를 불러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다며 미안함을 표하는 친구 중 몇몇은 돈을 대신하여 과일이나 생필품 등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세상은 그다지 매몰차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세상의 문을 닫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제 소식이 동창들에게 알려지고 총동창회에서 모금을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 감동적인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가짜 웃음이 아닌 진실된 감사의 눈물과 웃음을 보일 수가 있었죠.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장사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은 아내를 위해 바쳤죠. 그렇게 매일을 열심히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돈의 일부는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희망적이게도 아내 또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었죠. 주사를 맞고 다시 통증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통증도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염증의 수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요. 무엇이 아내를 회복하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과거의 아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다 아내가 치료받을 때 쓰는 약물과 주사제가 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 치료법들 또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살게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도 아내는 몸에 큰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육체적으로 무리한 날에는 관절 여러 군데에서 통증이 생기긴 하지만 더 위험한 혈관염 재발이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 기특한 꼬마였던 딸아이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2막을 시작 중에 있네요. 항상 딸아이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계속해오던 장사는 저번 코로나 시기로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도 성업 중에 있고요. 그날 딸이 저에게 가르쳐준 용기로 지금의 저와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깨우쳐준 베품이라는 덕목을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널리 알려주고 실천하고 있고요. 매해 세상이 삭막해진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건 한쪽 시선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주목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분명 서로를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뉴스로 전해오는 소식으로 인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가장 중요한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